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이 최종 확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김해공항 주변 지역 소음과 안전 문제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신공항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박영태 김해 YMCA 사무총장과 함께 김해 신공항 논란과 갈등 해결에 대안은 없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영태 사무총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5일이었죠. 네.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김해 시민들의 반대운동 시청 앞에서 열렸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주장이 됐는지 좀 말씀을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2016년도 6월 달에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해서 김해 신공항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김해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강서 지역에 있는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수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김해 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김해 시민행동의 날을 정해서 한 400에서 한 500여 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집회를 가졌고요.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항 정책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농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고요. 상당히 강력한 그런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서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김해 지역민들 그리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지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 대책위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2016년도에 그 발표가 될 당시부터 문제점을 지적했던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김해시 의회에서도 이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역에서도 김해 신공항 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신공항에 따른 이런 효과, 네. 직접적인 효과가 조사되어 있는 걸 보면은 6조 600억 원을 넘는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간접 효과가 3조 1000억 원을 넘는다. 네. 합쳐서 9조 원 이상의 이런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입장이신지요? 사실은 이제 국책 사업을 이제 제시하고 이제 추진해 나가면서 항상 제시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의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전 단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도 겨우 이를 넘는 수준이다. 네. 근데 이제 특허리 수준에서 사실은 통과를 했다고 보면 이를 되는데요. 넘는다는 건 이제 비시 비용이 그렇습니다. 예. 이 비용 대비 효율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전에도 이제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두고서 막 이렇게 논쟁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경제성 평가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가덕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들었더라도 이 경제적인 효과는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미 이게 부산 발전 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중심의 경제적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강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김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들은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를 V자 형태로 배치를 하자 이런 안이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항 활주로를 현재 방향 그대로 두고 길이만 늘리자 이런 경우에는 또 남해고속도로를 지중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어떤 방향들이 나와 있고 또 그 방향들마다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실제로 지금 현재 그 ADPI가 김해 신공항을 입지 선정 결과 발표를 할 때 그 이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지고는 소음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김해 신공항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소음 문제, 안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를 했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래 그 국토부에서 아는 V자형의 40도 왼쪽 각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할주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각계에서는 오른쪽으로 40도를 돌려서 하자. 그리고 그러면은 또 11자 형태로 하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대안도 사실은 그 김해의 인근 아주 중요한 명산인 이모산을 깎아야 되고 경우산을 깎아야 되고 11자형으로 했을 때의 부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 소음 문제 다 걸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어느 경우든 간에 이런 그 소음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그 소음 피해 그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이 한 8만 9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공항 이용률들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비행 횟수가 상당히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그 3분에서 한 5분 단위로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륙하고 있는 그 비행 경로도 불암동뿐만 아니고 뭐 할천동, 해운동, 동상동 그리고 김해의 가장 인구가 많은 또 그 내외동의 이제 중심 그러니까 중심 그 도심 상공을 이제 비행 경로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3분, 5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소음 피해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맡아서 사실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신할주로가 들어서게 되게 되면 이제 8만 6천 명이 이제 소음 피해 권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번에 장관까지 나서서 다른 그 대안은 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가덕도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김해 신공항의 그 백지화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와 이런 그 갈등이나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실제 그 잘못된 정책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줄기차게 그 지역 주민들은 소음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이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있는 것이고요. 이 도심 한가운데에 이 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현재의 그 추세로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3.8km 할주로 길이에다가 24시간 가능한 공항 그리고 이게 이제 동남권에 있어서의 중심되는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의 어떤 그 건설 계획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반대 대책이 주민들 그리고 단체들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안전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시점이라도 대체 공항에 대한 또 다른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항이 실질적인 어떤 그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 이제 들어서기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도 실질적으로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에 있어서 어떤 그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일단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충분히 어떤 그 대안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런 그 정부 정책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좀처럼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선거가 지금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이런 그 신공항 문제를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저희는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단히 정략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ADPI가 발표할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환경을 고려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 전에는 사실은 밀양이냐 가덕도냐라고 두 후보지만 놓고서 우리가 이제 바라봤던 부분인데 김해 신공항으로 하게 된 것은 이거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6.13 지방선거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지역민들의 목소리 요구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 경제성만 두고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항상 이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소음 문제, 있게 될 어떤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또 재산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김해 신공항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충분하게 그것도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이 김해 신공항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영태 김해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박영태 사무총장님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신공항의 목적에 부합하고 또 지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언안이 나오기를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봄이 온 듯 하더니 봄꽃을 제대로 즐길 여유도 없이 계절은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짧아진 기후 탓인데 초여름 기온에 이를 정도로 이런 더위가 오거나 반대로 추위와 강한 바람이 오는 등 기후 변동도 심합니다. 거창에서는 영하 7.5도로 떨어지는 기습적인 추위에 사과꽃이 얼어 냉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기상에 잘 대비하며 짧은 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인사이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